First of all,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This is a journal, not a diary.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but when mom went out to buy this thing, I specifically told her to get one that didn't say diary on it.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외웠어요. 근데 이 외웠던 문장을 제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문장 그대로를 얼마나 갖다 썼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확률이 1%, 2%였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걸 알고 영어 실력이 미친 듯이 늘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컨텐츠를 좀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제 그 이전까지 제가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은 통함기에 대해서 영어를 좀 시작할 때 통함기를 하시면 좋다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 통함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됐냐면요. 예를 들어 문장을 외웠는데 이 문장을 내가 이 문장 외운 문장을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윈피키드를 외웠어요. 그러면 First of all, let me get something straight. This is a journal, not a diary. I know what it says on the cover, but when mom went out to buy this thing, I specifically told her to get one that didn't say diary on it. Great. All I need is this person jerk to catch me carrying this book around and get the wrong idea. The other thing I want to clear up right away is that this was mom's idea, not mine.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외웠어요. 근데 이 외웠던 문장을 제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문장 그대로를 얼마나 갖다 썼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확률이 1%, 2%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할 때마다 회의가 드는 거예요. 이게 쓰일까라는 거. 그러니까 난 내 말을 전달을 하고 싶은데 암기를 하게 되면 이 말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죠. 그 다음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 통함기 자체를 하게 되면 사실 그거를 그대로 내가 쓸 확률은 1%, 2%가 되지만 통함기에서 나왔던 되게 중요했던 어구 아니면 이디엄 이런 것들의 부분 암기를 쓰게 되면 그건 확률이 95%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통함기 같은 경우도 이제 했을 때 윈피키드를 이제 제가 해서 예를 들었지만 뭐 The only reason I agree to do blah blah 했을 때 뒤에 내 말로 바꿨으면 되고, I figure on, I figure out 이런 식으로 뒤에 내용도 내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주어 부분을 바꾸고 목적어를 내가 해당하는 나의 상황에 맞춰서 바꾸고, 동사 부분도 만약에 호응이 괜찮다면 변형을 바꾸고, 부사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끝에 붙였으면 내가 외웠던 어떤 한 문장에서 그 문장에 쓸 수 있는 5 요소들을 각각의 요소별로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깨달음인데, 결국 26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그 조합에서 우리는 말을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글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외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나도 조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턴 같은 경우도 예전에 통함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인턴 영화 대사예요. 벤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Love and work, work and love, that's all there is. Well, I'm retired and my wife is dead. 내가 I'm retired라고 했을 때는 보통 60세인데 그러면 나는 60이 되기 전까지 이 문장을 못 쓰냐. 그리고 my wife is dead라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아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husband라고 바꾸면 되는데 이게 이제 통함기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부분함기라고 하는 건 is that 이 부분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father is that, my husband is that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융통적이게 생각하게 되면 통함기를 했을 때 이제 조금 기쁨이 올라가게 돼요. 내가 이걸 드디어 좀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져가요. 근데 저는 이 깨달음이 되게 그러니까 나중에 오게 됐는데, 그래도 이걸 인지하고 외우느냐 안 외우느냐는 정말 차이가 많기 때문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최근에 아비투스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비투스가 여러 가지 이제 자본이 나오는 책인데 이 책 자체가 되게 좋아서 내용 자체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행하는 것이 내일의 우리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존재에 각인이 되는데요. 인생이 지나온 많은 발걸음으로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작은 발걸음이 모여 큰 도약이 된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외국어 단어 부분에 대한 학습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새로 배우기 시작한 단어, 외국어 단어를 매일 6개씩 1년만 외우면 기본 어휘 전체를 암기한다. 그러니까 새로 습득한 언어는 연습한 티가 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극복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 자신의 안락한 지역, 이걸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우리가 모국어를 쓰는 영역이에요. 근데 외국어는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게 두렵고 쉽지 않고 끝까지 지속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대신에 선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자신이 연습을 한 거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자신의 안락한 구역을 떠날 의지가 있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언어를 사용할 때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면 처음엔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계속 사용하면 조금씩 더 나아집니다. 인내를 통한 언어 수행이죠 라고 이야기가 합니다. 그 다음에 한 파트를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지식이 능력이 될 때까지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어떤 그 정치, 경제, 문학의 실력자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으면 그들은 모두 능력과 노력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작센주 주지사 쿠르트 비덴코프가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연설자로 통한대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주지사님처럼 연설을 잘하는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연습을 게을리한 걸까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비덴코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와 다른 정치인을 구별짓는 큰 차이점이죠. 당연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원고 없이 45분을 연설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제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 없이 준비 없이 그냥 되는 거는 정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 밑에 하나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비덴코프는 88세로 과거 세대에 속하지만 젊은 실력자들 역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강조한다. 바이올린 연주자 율리아 피셔는 느슨해지지 않는 태도를 강조한다. 음악가라면 연습이 일상과 평생을 결정합니다. 음악가는 평일에만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주말에도 크리스마스에도 생일에도 연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사하는 모국어 한국어를 한 달, 적어도 1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 1년 뒤에 한국어의 성장을 봤을 때 분명히 도태될 거예요. 언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영어를 오늘 조금씩이라도 하게 된다면 비단 1년 전보단 성장을 해 있을 거예요. 다만 임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티가 잘 나진 않지만 1년 전에 봤던 사람은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자기는 원래 좀 잘 안 보여요. 이게 내가 인지한 다음에 내재화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이 활용해서 나오는 것까지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 자체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알고 시작하시는 분들과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완전 천지 차이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함기를 하는 이유 자체는 우리의 언어 틀을 만들고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그거 자체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부분함기를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 수많은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을 배출해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저도 이런 식으로 언어 공부법을 배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제 생각에 수준에 맞게 이제 조금씩 리뷰를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냥 일기처럼 나에 대한 리뷰를 써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그냥 주어만 I로 바꿔서 그렇게 조금씩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콘텐츠에 대한 리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리뷰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영화를 보고 리뷰를 만들어 보고 아니면 어떤 드라마를 보고 리뷰를 만들어 보고 또 책을 좋아한다 그러면 북 리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쌓아갔을 때 점점 그런 파이들, 주제들 이런 것들이 넓어지면서 내가 할 줄 아는 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조금 자연스러워지면 그때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플로우 이런 것도 다 빨라지면서 내가 유창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거기에 맞게 내가 많은 연습을 하고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냐, 몰입돼 있냐 약간 이런 상태인데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면 된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순간에 멈추게 되면 누구든지 다 도태화가 되니까 반드시 그냥 매일매일 훈련을 해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정답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